안녕하세요. 2021 고3 4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총평은 다 듣고 오셨을 테고 지금부터는 1번부터 20번까지 꼼꼼하게 해설해 드릴 텐데요. 자기가 틀린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 전반적인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가 풀이가 진행이 되는지 좀 전체적으로 한번 빠르게 훑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저랑 같이 이 시간 열심히 해설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지 준비해 주시고요. 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이랑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곳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기억번, 암모니아를 원료로 만든 물질이래요. 자,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무슨 비료? 질소가 포함된 질소 비료.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기여한 화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의액, 그 중에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질소 비료에 대한 내용이 기억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멘트, 사실 보자마자 뭔지 알았지만 그래도 읽어나 봅시다. 석회석을 원료로 만든 물질로 의식주 중에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했겠죠? 우리가 다양한 집을 만드는 건축 재료 중에 하나로 시멘트를 공부를 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4번에 기억에 질소비로 들어가고 니은에 주거 들어간다라고 해서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굉장히 간단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번 틀린 사람은 제발 없기를. 2번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실험 보고서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실험 제목이 뚫려 있네요. 그러면 실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게 정답을 찾는 그런 길이겠죠. 실험 과정입니다. 그림과 같이 간이 열량계, 사실 이거 읽자마자 답이 나왔죠. 열량계 언제 써요? 우리 열량계 왜 배웠죠? 바로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열량, Q는 cm 델타 T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반응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계산값을 얻어냈던 것이죠. 그 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열의 출입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 알아냈던 그런 실험 과정이에요. 물을 100g을 넣고 온도를 측정한다. 이게 뭐 처음 온도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염화칼슘을 10g을 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에 물에 녹이고 용액에 변한 온도겠죠? 나중 온도를 측정을 한다.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일 것이고 뭐 온도가 내려갔다라고 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흡열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고 온도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발열 반응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기억번에 들어갈 그런 적절한 것은 1, 2, 3, 4, 5번 중에서 5번에 가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을 측정하기, 바로 열의 출입에 대한 내용 있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읽어도 말이 안 돼요. 뭐 가역 반응을 확인하기, 용액의 pH를 확인하기,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확인하기,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도대체 이 실험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참 궁금하죠.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2번 문제였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 XY 그리고 XZ라고 하는 화합물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 걸 보니까 둘 다 무슨 결합 물질일까요? 뭔가 이온 결합 물질인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더 읽어볼게요. 2, 3주기 원소로 되어 있대요. 2, 3주기에 해당하는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이 두 번째 줄 끝에 있는데요. 1기압에서의 녹는 점이 XY가 XZ보다 더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에서의 녹는 점을 비교하는 것이 사실 2009 개정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2015로 넘어오면서는 계속 물어보고 있는 그런 요소예요.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력이 셀수록 높은 녹는 점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 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비례하냐면 이온 사이의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고 이온들의 그 전하의 절대값의 곱에는 비례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둘 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Q1, Q2의 곱이 좀 동일한 상태인 것이고요. 그럼 언제 녹는 점이 높냐? 바로 요 R 값이 작을수록 F가 커서 녹는 점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Y랑
Z를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X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가 잘 되니까 어떤 뭐 금속이겠죠. 1쪽에 해당하는 금속일 테고 X 플러스 동일하게 들어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Y랑 Z는 1 마이너스가 잘 되는 2, 3주기 원소라고 하니까 일단 후보가 누가 있냐면 2주기에 1 마이너스 잘 되는 거 17족에 해당하는 누구? 후보군으로 처음에 등장하는 게 플루오린이고 그 다음에 3주기의 17족 원소인 17번 Cl이 두 번째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Y랑 G는 둘 중에 하나씩을 차지를 할 텐데 누가 누구겠느냐? 방금 얘기했죠. R값이 작을수록 녹는 점이 높다라고 했어요. X의 플러스는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Y의 마이너스랑 Z의 마이너스의 그 거리가 혹은 반지름이 이 녹는 점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 그럼 지금 XY가 더 높은 녹는 점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R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XY가 더 짧은 것이죠. 그럼 누가? 같은 족에서는 주기가 클수록 번호가 커질수록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했고요. 얘가 이온이 돼도 그 경향성은 변하지가 않겠죠. 그럼 누가 누구일까요? 바로 Y에 해당하는 것이 2주기 플루오린이 되는 것이고 G에 해당하는 것이 3주기 Cl에 해당하는 그런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지요. 기억번에 원자의 번호는 Y가 Z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Y는 9번이고 그 다음에 Z는 17번이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뭘 물어보고 있느냐. YG에서 요 Y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느냐고 물어봤어요. 부분적인 음전하, 델타 마이너스. 뭐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크니 물어보는 것이죠. 플루오린은 전기음성도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애랑 같이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 항상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갖게 됩니다. 니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전기전도성이 Z2S 솔리드 형태가 X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뭐 말도 안 되죠. 이건 분자의 어떤 솔리드 형태인 거고 얘는 X는 누구야? 금속이잖아요. 그럼 금속이 솔리드의 형태에서 전기전도성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지요. 자, 실험 과정이 또 나왔습니다. 2번도 실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목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4번도 이 실험, 대화 참여자 및 그 실험을 통해서 올바른 정답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뭐 몰롱도 구하는 과정이야 워낙 중요하니까 다들 뭐 잘 맞추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롱도의 정의는 용액의 부피 리터로 환산된 거죠. 뭘 나누는 거래요. 뭘 나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용질의 양, 몰수겠죠. 용질의 양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으로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데 나의 목표는 뭐냐면 0.1몰롱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드는 게 내 목표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식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그럼 포도당이라고 하는 솔리드를 내가 얼만큼을 취해서 녹여야 될까? 그거 계산하는 거는 쉽죠. 왜냐하면 용질의 양인 몰은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는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몰롱도가 0.1이고요. 여기에 들어갈 부피는 리터로 환산해야 되므로 포도당이 지금 0.05몰이 필요합니다. 180이라고 하는 분자량을 갖기 때문에 얘를 질량으로 바꾸면 9g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포도당 몇 g을 9g을 소량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어서 잘 녹인다. 그 다음에 500ml 무엇에? 화원에서 제가 실험기구 2가지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죠. 어떤 특정한 몰롱도를 만들 때 필요한 부피 플라스크와 그리고 나중에 중화 반응 혹은 중화 적정에서 나오는 뷰렛 그 2개만 알면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디귿번에 들어갈 것이 바로 부피 플라스크.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에서 디귿에 물에 표시선까지 넣고 잘 섞는다. 자,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일까요? 학생 A가 얘기합니다. 기억에는 용질의 질량이 들어갑니다. 아니지. 용질의 질량이랑 관계되는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 건 퍼센트 농도고요. 기억에는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A는 틀렸고 니은에는 9가 들어갑니다. 학생 B는 맞았고요.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실험 도구는 디귿으로 적절합니다. 학생 C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시된 내용이 맞는 것은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이것도 1단원이죠. 맨날 나오는 것만 세트로 나왔어요. CH4, C2H5, OH. 사실 여기에 항상 3개가 세트로 나오는 거는 CH3, COOH까지 해서 아세트산이 3세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말고 C랑 H를 포함하지 않은 H2O가 하나 그냥 낑겨 들어가서 출제가 됐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번부터 가에 뭐가 들어갔길래 yes로 2개가 가고 no로 H2O가 왔을까? 기억번호를 읽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가에는 탄소화합물인가가 들어갈 수 있느냐? 탄소화합물이 뭡니까? 탄소를 포함하는, 탄소를 골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런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C를 포함하고 있는 요 CH4랑 C2H5OH는 둘 다 yes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C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요 H2O는 아니오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기억번은 정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묻고 있는 사실은 기억에는 CH4가 들어갑니까? 이건 뭐 암기하고 있으면 정답이 나오겠죠. LNG의 주성분은 누구? 메테인. 그러니까 니은번이 바로 정답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은 얘는 니은이 들어가는 애는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냐? 에탄올. 술의 주성분이기도 하면서 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디귿번도 정답이라서 5번의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어렵다든지 실수할 만한 문제는 사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한 문제 찍어보자면 3번 문제를 빠르게 생각을 해낼 수가 있었는지가 좀 중요한 점이 됐었겠죠. 자, 1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2페이지로 가서 6번 역시나 실험 과정, 탐구 실험 과정에 포함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전기분해도 산화환원이랑 연관을 짓자면 그 화학 반응식이랑 관련지어서 좀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 4월 학평에서는 정말 개괄적인 거, 일반적인 것만 물어봐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실험 과정 한번 살펴보지요. 소량의 황산나트륨을 녹인 물, 이거 전해질을 녹인 거겠죠? 황산나트륨이 전해질로서 작용을 한 것이고 이게 3월 학평이었나요? 아니면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였나요? 소량의 황산나트륨을 녹인 물, 이게 전기 전도성이 있냐 없냐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제 생각엔 기억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여튼 준비를 했고 가의 수용액을 2개의 시험관에 가득 채우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장치를 사용해서 전류를 흘려준다. 그러면 전기분해 반응식을 싹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나는 결과론적인 걸 통해서 답을 얻어내면 되는 거니까 전체 반응식 하나는 쓰고 갈 필요가 있겠다. H2 수소기체가 마이너스 전극에서 발생이 되고요. O2 산소기체가 플러스 전극에서 발생이 될 것입니다. 각 전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무슨 비는 온도 압력이 T도씨 1기압으로 일정하대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밖에 없어? 기체의 부피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 대 마이너스 극이 1대2다. 그렇다면 플러스 극 1대2니까 여기 있는 개수비가 반응 몰비 및 기체의 부피비를 얘기할 터이니 요 1에 해당하는 것이 O2고 2에 해당하는 것이 H2일 거예요. 자, 물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에는 우리가 화학원에서 전기 분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요곳에 있었죠. 전자가 관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을 골라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것과 니은에 들어갈 것은 각각 부피랑 전자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7번. 계산하는 거. 농도 계산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의 정의 및 계산 방법을 알았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수용액, A 수용액 가나에 대한 자료이고 A의 화학식량이 100이래요. 그리고 가의 밀도가 D래요, D. D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합니다. 가의 몰 농도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였어요. 퍼센트 농도를 어떻게 구합니까?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 것이죠. 지금 가번이랑 나번 A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가 각각 3B랑 2B였대요. 3대 2라는 거죠. 그럼 반응식 세우면 일단 하나는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용매에 해당하는 물이랑 용질에 해당하는 A의 질량을 합치면 그게 용액의 질량이 되는 것이죠. 60 더하기 A분의 그다음에 A 질량, 용질의 질량이죠. A 곱하기 100인데 그냥 그 100을 여기다 쓸게요. 요거랑 200 더하기 2A라고 하는 A 수용액, 용액의 질량이죠. 2A 분의 2A라고 하는 용질의 질량이죠. 2A인데 여기다 곱하기 100 할 거니까 200A라고 할게요. 이거 이퀄 3B, 이거 이퀄 2B라고 해도 되지만 어차피 그 비율을 따질 때 B가 지워지니까 3대 2입니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 지우고 얘를 2로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100이랑 200이 역분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2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둘 다 지웠어요. 200 더하기 2A분의 3이 60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며 위에 거랑 아래 거 이제 곱해서 할게. 200 더하기 2A가 180 더하기 3A다. A에 대해서 정리하면 A는 20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가 20이래. 20g, 40g. 문제가 뭐였냐면 가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몰 농도의 정의는 아까 우리 몇 번이냐? 4번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용액의 부피 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였습니다. 그럼 지금 가번 수용액에서 A의 질량은 20g이니까 화학식량이 100이면 용질의 몰수는 일단 몇이야? 100분의 20이겠죠. 5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분자값을 가질 것이고 분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용액의 부피가 필요해요. 근데 부피가 없어. 그럼 어떡해? 내가 아는 거는 용액의 질량이야. 질량이랑 밀도를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다? 밀도를, 부피를 구할 수 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이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내가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부피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였냐면 몰 농도를 구할 때의 용액의 부피의 단위가 밀리리터가 아니고 리터라는 거. 그것만 좀 조심했으면 됐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럼 해봅시다. 질량을 밀도로 나눠볼게요. 60 더하기 20이니까 80g이겠죠? 그리고 밀도가 Dg per 밀리리터였으니까 Dg 밀리리터 이렇게 계산을 하면 D분의 80. 자, 그런데 이게 뭐다? 밀리리터다. 이걸 리터로 환산하려면 1000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1000분의 1로 나눈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분의 0.08 리터가 될 거예요. 이거 분해, 이제 이게 분모가 해결이 됐고 분자는 맨 처음에 아까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죠. 20g인데 100의 화학식량이니까 100분의 25분의 1에 해당하는 몰.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리터.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5D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었어요. 2분의 5D. 뭐 그냥 계산 똑같은 거 2번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단위를 조심해야 되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7번 문제 정답 골라봤고 8번 이런 거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로서 좀 3월보다는 좀 더 쉬웠던 그런 이유가 되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2주기 원소이고 전자가 들어있는 S분의 P가 1이고 사실 이것만 읽고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바닥 상태 원자 X 얘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2주기니까 ES까지 전자가 어쨌든 채워진 거죠. 만약에 p 오비탈에 전자가 없다 치면 ES1이나 ES2에서 끝났겠죠. 그죠? 그러면은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는 어쨌든 간에 몇 개야? 1s도 있고 2s도 있으니까 분모는 무조건 2로 픽스 되는 거야. 그럼 이 비율이 1이 되려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니? 2개라는 거지. 2주기에서 요런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1s, 2s, 2p 얘 누구야? 탄소. 6번 탄소. 그리고 p 오비탈 제가 이렇게 칸을 3개를 그려보면
어디에다 해도 상관은 없지만 바닥 상태라고 했으니까 훈트의 규칙에 맞게끔 홀전자가 최대가 되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죠. p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이렇게 2개인 것은 바로 6번 탄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번 문제에서는 지금 탄소에 대해서 묻지 않았고요. X에 마이너스가 됐을 때의 형태의 바닥 상태 배치를 물었어요. 그럼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을 때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바닥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자가 들어오려면 싸움원리, 파울리의 베타원리, 훈트의 규칙을 모두 지켜야 되니까 어디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홀전자를 3개를 만들면 될 거거든요. 정답을 찾아볼게요. 1번에서는 ES에 안 채웠죠.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고 2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지도 않았죠. 얘도 마찬가지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닥 상태 아니고 전자도 하나 부족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으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들어갔지만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서 바닥 상태가 적용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8번을 그냥 막 위에 있는 네모 칸에 있는 것만 보고서 문제를 풀었다면 아마 정답을 몇 번으로 하셨을 확률이 높겠느냐? 2번으로 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냥 바닥 상태인 X의 전자 배치를 찾아서 근데 발문에 분명히 다음 중 X의 1- 형태가 됐을 때의 바닥 상태 배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9번도 역시나 실험 과정이 또 포함된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화원에서 실험기구가 시험에 나오면 2개 나온다고 했죠. 부피 플라스크랑 뷰렛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B번에 바로 뷰렛이 있습니다. 기억번은 시험관이고 C는 뭐 집기병이겠죠. 이게 C기병이겠죠. C기병, 집기병이 아니고. 자, 실험 과정. 삼각 플라스크에 X몰 농도짜리 CH3COH를 20ml를 넣습니다. 내가 농도를 알고자 하는 용액인 것이죠. 그걸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 것이고 지시약, 중화점을 확인하기 위해 지시약을 2-3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럼 내가 지금 산수용액의 농도를 알고 싶으면 뭐를 넣어서 적정해야 돼요? 염기.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 수용액을 떨어뜨려가지고 중화점을 찾아야 되겠죠. 0.5몰 농도짜리 NaOH aqueous를 바로 이 삼각 플라스크에 넣을 건데 이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우리는 보통 표준 용액이라고 부르고 얘는 어디다 넣어요? 뷰렛에다 넣어야죠. 그다음에 나의 플라스크 속의 용액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까지 NaOH 넣어준 부피를 측정한다. 그때 콕을 이렇게 잠궈가지고 측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40ml 들어갔을 때 중화점에 도달을 했대요. 자, 문제가 뭘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일단 기억번부터. 기억에는 B가 들어간다. 아까 기억번이 시험관이었고 A가 시험관이었고 B가 뷰렛이었고 C가 C기병이었죠? 그러면 뷰렛에 해당하는 B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번 정답이고요. 중화점까지 넣어준 NaOH의 몰수는 0.02몰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중화 적정에서 쓰는 식 하나밖에 없죠. NMV는 M', M', V'. 그러니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싹 다 반응하는 지점이 중화점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농도 알고 있는 0.5몰 농도 NaOH 1가 염기니까 가수에다가 1 넣고 그 다음에 40ml라고 했으니 여기 40 요래 곱해보면 20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될 건 20mm몰. 전 지금 밀리리터로 곱했거든요. 이걸 1000분의 1로 나눈다면 지금 니은번과 같은 0.02몰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이고요. 디귿번에 X값을 구하시오. 내가 지금 농도를 모르는 요 산의 몰농도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식 쓸게요. 그럼 결국에 OH-20ml몰이면 H 플러스도 20몰이 요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아세트산도 1가산 X몰 농도 20 썼다. 그거 쓴 게 20X가 20ml몰이랑 똑같으면 돼. X는 몇입니까? X는 1 나와야죠. 근데 디귿번에서는 X는 0.25라는 좀 어디서 나온지 모를 숫자가 나왔습니다. 디귿번 틀렸다.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의 어느덧 마지막 문제네요. 자, 요게 제가 눈여겨볼 문항에 넣었고 사실 그간 나왔던 그 유형대로 나오긴 했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간과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잘 짚어주고 있어서 제가 눈여겨볼 문항 첫 번째로 넣어온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T도실 기압에서 두 가지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사실 발문에 벌써 힌트가 있어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대요. 그리고 기체래요. 결국에 얘는 아보가드로 법칙 써라 라는 문제인데, 보통 우리는 기체의 부피랑 기체의 분자수가 비례한다를 쓰지만 이 문제에서 내가 사용해야 될 것은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하더라. 바로 이 관계식이었습니다. 분자식 나와 있고 분자량 실제 값이겠죠.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1g에 해당하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해가지고 구하는 것일 테고요. 이게 핵심이죠. 단위 부피당 질량의 상대값이야. 단위 부피당 질량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바로 밀도죠. 왜냐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단위 질량당 부피,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값으로서 내가 이 말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밀도의 상대값이야. 그럼 온도와 압력 일정할 때 기체에 대해서는 이 단위 부피당 질량에 해당하는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이랑 비례하더래. 비례하더래. 8대 27이네요. 여기다 옮겨 써볼게요. 분자량의 비도 8대 27이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4배 했고 여기다 4배 하면 A에 들어갈 숫자는 일단은 분자량이 108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A가 벌써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의 이 값을 토대로 M값과 N값을 구해내면 되겠죠. 가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g에 해당하는 분자의 몰수는 32분의 1몰일 거예요. 그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XM개에 HN개니까 M 더하기 N이 되겠죠. 요거 한 개 16분의 3몰이래. 비례식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어차피 그 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요.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몰수는 108분의 1일 거예요. 그리고 한 덩어리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N 더하기 N 더하기 N이니까 3N이겠죠. 요게 지금 몇이래요? 9분의 1몰이래요. 그러면 N값이 나오네.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면 N값이 몇입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 12니까 N값이 4가 나오게 되죠. 12분의 12가 1이니까. N이 4 나왔어요. 그럼 M 몇 나와야 돼요? M이 2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X의 2에 H의 4였고 X의 4에 Y의 4에 H의 4였어요. 문제 뭘 물어보고 있을까요? 기억번에 A는 108이다. A는 제일 처음에 제가 구했죠. D랑 M이 비례한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니은번에 M은 2다. M은 2고 N은 4죠. 그러니까 니은번도 정답이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D급번은 하나밖에 물어볼 게 없네요. X와 Y의 원자량이라든지 원자량의 비를 물어봤겠죠? 계산해야 돼요. 어찌 계산할 거야? X의 원자량을 라지 X라고 하고요. Y의 원자량을 라지 Y라고 할게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H의 원자량은 1로 계산하라는 말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면 됩니까? 분자량을 구하는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X 2개요. 2X 더하기 여기는 1자리가 4개니까 4가 분자량 32래. 오, 1차. X 나왔지. X가 몇이면 됩니까? X는 14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번에 대해서 4X 더하기 4Y 더하기 4가 108이면 된대. 근데 지금 X 구했죠? X가 14예요. 56 더하기 4Y 더하기 4가 108이다. Y 나오네요. Y는 12입니다. 그러니까 D급번 보기가 X 대 Y가 7대 6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14대 10이니까 7대 6 맞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에 있었어요. 자, 이 문제는 계산 2번 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문제 발문에 뭐 T도씨 1기압이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서 기체입니다 라고 명시가 된다면 항상 아보가드로 법칙을 떠올려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밀도랑 그 다음에 분자량이랑 비례한다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것이었는데, 밀도라고 줬으면 훨씬 쉬웠겠죠. 근데 출제자가 그렇게 쉽게 우리한테 주지 않죠.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해서 이게 밀도의 상대값임을 알아내서 얘네 둘의 관계를 파악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잘 가지셨으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11번이 이제 4단원에 해당하는 동적 평형 문제였죠.
그림은 뭐 새로운 그림은 아니었고 수능 특강 교재에도 여러 번 나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림 가는 설탕 수용액이 용해 평형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럼 결국에 가번은 평형에 도달했대요.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번은 수용액에 설탕을 추가로 넣었대요. 넣었네. 그 다음에 다번은 나의 수용액이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그 흐른 후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으면 이때도 이제 동적 평형에 도달해가지고 있는 상태겠죠? 여기도 평형이겠죠? 온도는 일정하대요. 물의 증발은 무시하라고 합니다. 지금 용해 평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온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번부터 나번에서는 설탕의 용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계속해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가역 반응이고요. 용해 평형 상태라는 것은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음을 나타냅니다. 이 일은 둘 중에 하나가 멈추지 않아요. 그죠? 나번은 평형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용해랑 석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것이며 기억번은 따라서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니은번에 설탕의 석출 속도 분의 설탕의 용해 속도는 가랑 다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죠? 여기도 평형이죠? 그럼 용해분의 석출 둘 다 1로 똑같겠죠? 그래서 니은번이 정답이에요. 디귿번에서 묻고 있습니다. 수용액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은, 녹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다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지금 온도 일정하죠. 그럼 녹을 수 있는 양은 다나 나나 어때요? 똑같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골라서요. 1번으로 해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12번. 이거는 보기만 보면은 4단원인데 문제 구성은 3단원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였죠. 물질 A, B랑 CDA가 반응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성 결합 모형을 나타낸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나타나 있는 모형에서 전자의 개수를 예쁘게 세가지고 누가 몇 번에 누구였는지를 구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Ca 플러스예요. 전자 하나를 잃어가지고 10개가 표현이 돼 있으니까 나는 원래 전자가 11개였던 나트륨이었겠지. 그 다음에 하나의 전자를 얻어가지고 10개가 표현되어 있으니 나는 원래 9개의 전자를 갖고 있었던 F였겠지. 벌써 C랑 B가 결정이 났습니다. 게다가 오른쪽에 있는 이 물질에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애는 2개 중에 하나가 내 거죠. 전자가 꼴랑 1개 있는 내가 누구야? H고 가운데 낀긴 애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산소예요. 이게 A2D라고 나와 있는 것이 H2O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C랑 D가 다 나왔어요. C, D. A는 지금 H고 B는 플루오린이고 C는 나트륨이고 D는 산소네요. 여기다 써볼까? A랑 B, HF랑 NaOH 요래했더니 NaF랑 H2O가 생성되더라 라고 하는 반응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억번에 A, B는 이 반응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H 플러스의 이동에 따라서 정의되는 좀 더 확장된 정의였었죠. HF에서 H 플러스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기 OH-한테 줘가지고 H2O가 됐죠?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롤이 산으로 작용한 것이 맞습니다. 니은번에 DB2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냐?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라는 건 무극성 분자니?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DB2는 D2B죠? DB2네. DB2는 OF2야.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요.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A2가 D2보다 많냐고 했는데 A2는 공유 전자쌍 꼴랑 하나, D2는 공유 전자쌍 이중결합 있으니까 2개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반 하나만 맞아가지고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13번. 눈여겨봐야 될 문항으로 넣어왔지만 어려운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이렇게 조합하는 문제는 언제나 출제될 것이므로 연습을 잘 해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1이온화 에너지랑 제2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 상대값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W부터 Z는 각각 4개 중에 하나래요. CF,
Na, Mg 중에 하나이다.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게 뭐냐면 4개를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줘가지고 누가 크고 작은지도 내가 순서를 매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 조합할 때 그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진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제1 이온화 에너지의 순서대로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가지고 해볼 거예요. 4개 가지고 순서를 적을 겁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 제일 큰 거 누구예요? 2주기가 일단 3주기의 왼쪽에 있는 애들보다는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럼 F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C죠.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중에서는 얘가 좀 더 크죠. Mg가 NA보다 커.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의 순서 쭉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 자, 제2를 물어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기에 있겠지. 얘가 1족이잖아요. 1족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예요. 그걸 뗐어.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전제를 잡아 뜯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자 껍질보다 안쪽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한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잡아 떼야 되는 상황에 도래했다는 사실. 그 말인즉슨 1족에 있는 애들은 2원에서 2투로 갈 때 급격한 이온화 에너지의 증가가 있더라는 거. 이 4개 중에서 제2 이온화 에너지의 1등이 누구야? 나트륨이 된다는 거. 여기다 1등이 나트륨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대로 가주시면 되겠죠. F랑 C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제2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던 순서대로 쭉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W가 제1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밑에, 3개를 비교해서 제일 밑에 있는데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높이 있대요. 그럼 누가 될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나트륨을 보면은 1등이랑 꼴찌로서 왠지 W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여기다 나트륨 이렇게 적어 볼게요. 나트륨. 자, 그 다음에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Y라고 하는 것이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나보다 제2 이온화 에너지가 큰 애가 2개는 있어야 된대.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N 안 되죠. 얘는 나보다 큰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들어가면 됩니까? C가 들어가면 돼요. 탄소, Y에 탄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 탄소보다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작으면서 나트륨보다 더 큰 거. X에는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Z에는 그러면은 하나 남은 얘 누구입니까? 여기 누구니? F가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다 구했어요. 정답을 골라보지요. 기억번에 W는 나트륨이다. 맨 처음에 구했죠? 정답이고요. 니은번에 원자의 반지름이 X가 Z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네요. 3주기에 2조 원소고 그 다음에 Z는 2주기에 17조기예요. 얘가 훨씬 크죠. 그래서 니은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뭐 길게 써져 있지만 그냥 원자 번호 큰 게 크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Y가 G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Y는 원자 번호가 6번이고 G는 원자 번호가 9번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유형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은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물의 자동이온화와 pH 구하는 문제였는데 식 정리만 잘 하셨으면 틀리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pH 값이 주어져 있고 H3O+의 몰수가 있어요. H3O+ 어떻게 구하죠? 이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저 부피에 리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몰수가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부피에다가 내가 밀리리터를 그냥 넣었다라고 하면 밀리몰수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pH 구하는 식은 아시죠?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H3O+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굳이 하나만 더 써보자면 H3O+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 값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H3O+의 몰농도 그럼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0.0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일정하죠. 25도씨고요. 농도가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며 KW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H3O+랑 OH-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면 돼요. 여기다 하나 더 쓸 수 있는 것은 OH-의 몰농도겠죠.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가 된다면 10의 마이너스 12 몰롱도일 것이고요. 10의 마이너스 8 제곱의 몰롱도였을 겁니다. 그럼 기억번부터. 가에서 OH-의 몰롱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다. 정답이죠. 기억번은 맞고. 그 다음 니은번에 X랑 Y를 곱하면 0.1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X 어딨니? 여기 있다. X는 몰롱도에다가 부피 곱해가지고 구한다라고 했었죠? 몰롱도 해놨는데 10의 마이너스 2에다가 100 곱해봐. 그러면 X는 1이네요 하면 안 되지. 왜? 몰이잖아, 몰. 그럼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해야지. 그럼 1밀리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0.001몰일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에 해당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X 구했고 Y는 몇이면 될까요? 요거에다가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H3O 플러스의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래. 그럼 여기다 몇을 곱해야 10의 마이너스 7이 나오죠? 10의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나오는 거죠? 선생님 그럼 Y가 0.1이네요 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지금 여기가 밀리리터니까. 이게 리터잖아요. 그러면 요거에다 1000을 곱해보시면 여기는 100ml가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 Y는 10의 제곱이야. 계산하면 0.1 나오죠. 니은번이 정답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가와 나를 모두 혼합을 하면 pH가 4가 나오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pH 구하기 위해서 내가 부피랑 그리고 이들의 H3O 플러스의 몰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가랑 나를 합치면 100 더하기 100이니까 부피는 일단 200ml일 것 같아요. 200ml.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 0.001이랑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거를 1000분의 200으로 나눠가지고 부피분의 몰롱도니까 이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니까 5분의 1리터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4가 나올까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숫자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구나. 정답을 굳이 안 내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에 있었네요. 다음 15번. 15번도 제가 수능 개념이랑 수능 특강에서 많이 연습을 시켜드렸던 그런 분자의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N과 F에 대해서 어떤 것들의 화합물의 화학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잘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15번 문제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예요. 분자가 가나다가 있고요. 가나다의 모든 원자는 옥텟을 만족한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옥텟 만족하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 이하이다. 옥텟 다 만족하게 생겼지 뭘. N이랑 F, O 있으니까 CNOF는 2주기에서 다 옥텟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원자들이죠. NF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및 공유전자 쌍의 개수가 같은 분자래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답이 나왔거든요. 일단 뭐 NF3, N2F2, N2F4 이런 애들이 존재할 수 있을 텐데 N2F2를 딱 쓰는 순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구성 원자 수 4개, 공유전자 쌍수 4개 바로 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N과 F로 되어 있고 O랑 F로 되어 있는데 공유전자 쌍의 개수가 똑같이 그려져야 된대. 자, 그럼 OF2라고 치면 공유전자 쌍의 개수가 꼴랑 2개밖에 없죠. N이랑 F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공유전자 쌍의 개수가 2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OF2가 아닌 것 같고 그럼 O랑 F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건 누가 있느냐? 바로 O2F2. 여기 B에 3이 들어가게 되고 N과 F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유전자 쌍이 3개인 게 누가 있을까? 이렇게 삼각뿔 모양을 갖고 있는 NF3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구성하는 원자 수가 4 거고요. 구성하는 원자 수가 여기도 4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정답입니다. 기억번에 A에는 4가 들어간다. A 어딨니? A에는 4가 들어간다. 정답이죠. 그 다음 니은번. 나의 분자 모양은 삼각뿔이다. 3개의 공유전자 쌍이 있고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를 하나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각뿔의 입체 모양이 맞을 테고요. 그 다음 디귿번에 다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다에는 전기음 성도가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인 극성 공유 결합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전기음 성도가 똑같은 애들끼리 만나 있는 무극성 공유 결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지.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눈여겨볼 문항에 제가 넣어왔던 문제입니다. 양자수와 관련된 것인데 조금은 좀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했었죠. 뭐 내용이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그냥 표현 방법이 그랬다 뿐이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바닥 상태 알루미늄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주 양자수와 방위 양자수 중에 하나이다. 그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뭐 기억은 있는데 부양자수다 혹은 주양자수다라고 했으면 그냥 그거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경우의 수가 있어요. 주양자수일 수도 있고 부양자수일 수도 있대. 그럼 나 뭐 해야 돼? 둘 중에 누군지 결정해야 되죠. 네, 그 생각을 가져주시면서 문제에 접근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 상태 알루미늄 원자. 한번 전자배치 할까요? 1s, 2s, 2p6, 3s2, 3p1 하면 바닥 상태 전자배치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 싸움 원리, 훈트의 규칙 다 지켜가지고 제가 써본 겁니다. 알다시피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잠깐만 썼다 지울게요. 주양자수가 1인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한 종류만이 존재합니다. 오비탈이 뭐만 있어요? 1s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두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S랑 P, 여기다 주양자수를 더해보면 2S랑 2P 두 종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세 종류가 존재하는데 3S, 3P, 3D 이렇게 존재해요.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주양자수 N=1이 갖고 있는 1S 오비탈만 존재하는 여기는 L 값이 몇이에요? S 오비탈이 갖고 있는 L 값이 0이잖아요. 0만 갖는 것이고 2S랑 2P인데 그럼 S니까 L은 0 그리고 P 오비탈은 L은 1.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N=0이랑 L=1을 포함하는 그런 오비탈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얘는 L 값이 0, 1, 2를 가져낼 수가 있겠죠. 일단 이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고 지울게요. 기억번이 만약에 얘가 n이었으면 말이 될까? 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이 주양자수가 1이 돼요. 그럼 주양자수 1에는 누구밖에 없다고? 1s밖에 없다고. 1s에는 L 값이 0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n 더하기 L. n이 지금 1이라고 했고 L 값은 0밖에 안 될 터이니 A가 1 나오겠죠. 그치? 근데 A가 1이 되면 여기가 0이 돼. n은 1 이상의 자연수야. 그지? 그 다음에 L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선 0 아니면 1 아니면 이 정도 하나겠지? 그럼 이게 0이 될 수 있어요? 없지. 뭐 여기 1에다 마이너스 1 정도 더해줘야 어떻게 0이 되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결국에 기억이 누가 아니다? 주양자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누구냐? 얘가 방위양자수, 부양자수에 해당하는 L 값이었다. L이 1이니까 얘는 분명히 2P 아니면 3P예요. P야 P. 근데 왜 제가 두 개 다 가능하다고 썼냐면 바닥 상태 알루미늄의 전자 배치에는 2P도 있고 3P 오비탈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2P이냐 3P이냐. 만약에 3P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거부터 해볼게요. 3P다라고 하면 L 값이 지금 1이고요. N 더하기 L 값이니까 N이 3이죠. L 값이 이거죠. 그럼 A가 4가 돼요. A 더하기 1이면 5가 되죠. N 더하기 L 값이 5가 되면서 지금 여기 안에 해당하는 오비탈로서 꾸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3 더하기 1에 해당하는 N 더하기 1 4가 N 더하기 L 4가 맥시멈 값이거든요. 여기 3D 오비탈은 전자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아니다? 3P가 될 수 없더라. 그럼 누구로 결정이 끝납니까? 나번은 2P였던 거예요. 2P고 그 다음에 N 2고 1이고 그럼 A가 3이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가번이 누가 될까요? N 더하기 L이 2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언제가 있냐면 N 더하기 L 값이 2 더하기 0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인 건데 1 더하기 1이 없어. 1P가 없거든. 그럼 결국에 가에 해당하는 오비탈은 2S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 답번은 요 4가 되는 거 누구밖에 없으니까 3P다. L 값이니까 L 값은 3P니까 1, 2S니까 여기는 0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을 골라봅시다. 기억번부터. 기억에서 묻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기억에는 N이다.
기억이 주양자수냐고 물어봤거든요. 안 되는 거 제가 요 나번에서 설명해드렸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얘가 아니에요. 니은번의 가의 자기양자수는 ml 값은 0이다. s오비탈은 어차피 요 ml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l부터 해서 플러스 l까지의 정수값을 갖는 거잖아요. 가번은 es야. l 값이 빵이야. 그럼 마이너스 빵부터 플러스 빵이면 0밖에 없겠죠. ml 값은 0이다. 정답이고, 디귿번에 다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2개냐고 물어봤거든요. 다번은 3p야. 알루미늄의 바닥 상태에서 3p 1으로 끝나죠. 그래서 2개가 아니고 1개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맞고 이거 니은번만 정답이어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양자수에 대해서는 진짜 정리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문제를 구성할 때 뭐 자기 양자수를 가지고 구성하는 경우보다는 지금처럼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로 많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드디어 4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17번부터 갈 건데, 동위원소랑 평균 원자량은 거의 100%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교재라든지 작년 6월, 9월 그리고 수능까지 해서는 조금은 좀 난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된 반면에 4월 학평에서는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의 자료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동위원소가 두 종류가 있나 봐요. 요 A자리랑 질량수 A 더하기 2자리가 있대요. 그럼 동위원소가 뭐죠? 원자의 번호 및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그런 관계라고 했었죠. 화학적 성질은 똑같은데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A자리보단 A 더하기 2자리가 무겁겠지 뭘. 그 생각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이 A자리의 원자량을 A라고 하고 A 더하기 2자리의 원자량을 A 더하기 2라고 해서 계산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자량이 2A 더하기 4인 X2 분자네요. X2의 존재 비율. 분자량이 2A인 존재 비율이 9분의 1이래. 이 문제는 숫자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뭐 그냥 찍어 맞췄어도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분자량이 2A가 되는 X2면 몇 자리가 만난 거예요? A자리가 2번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A가 된 거죠. 요 2A. 그리고 지금처럼 2A 더하기 4가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얘는 언제 돼요? A 더하기 2자리가 만나면 되죠. 제가 뭐 더하기로 썼지만 결국에 확률로 따지면 그거 두 개가 곱해져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되겠지. 9분의 1이래요. 그럼 그 말인 즉슨 A자리와 A 더하기 2자리가 몇 대 몇으로 있었다는 거니? 3대 1로 있었다고. 그래야 A 2번 만나는 A 제곱 그리고 A 더하기 2 2번 만나는 그것의 제곱이 9대 1이 나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존재 비율을 B라고 했고 100-B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X랑 Y라고 한번 해볼게요. X랑 Y라고 치면은 A가 2번 만나서 2A가 되는 거니까 X의 제곱이 되겠지? 그죠? 이거랑 그리고 요게 Y가 2번 만난 거죠? 이게 9대 1이래. 그러면은 X 대 Y가 3대 1이면 그 제곱의 B가 9대 1이 되겠지. 그 얘기를 지금 했던 것이었어요. 그럼 자연에는 A자리가 훨씬 많구나. 4분의 3만큼 있구나. 퍼센테이지로 바꿔본다면 75%가 될 것이고요. 25%가 될 것입니다.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지요. 기억번에서 묻고 있는 사실은 분자량이 서로 다른 X2가 4가지냐. 분자량 한번 만들어 볼게요. A 더하기 A자리 있을 수 있죠? 막 이렇게 써봐야지. AA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A 더하기 2자리랑 A자리 만날 수도 있고 A 더하기 2자리가 2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서로 다른 건 하나, 둘, 세 종류겠죠. 네 종류가 아닙니다. 기억번 땡. 니은번의 B가 50보다 크니 3대 1이니까 4분의 3에 해당하는 75죠. 그래서 니은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 디귿번의 평균 원자량 구해보래요. 어떻게 구해요?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원자량 곱하기 비율. 전체 뭐 100분의 75로 해도 되지만 작은 숫자로 할게요. 4분의 3. A 더하기 2자리가 4분의 1. 요 계산해 보시면 4분의 3A 더하기 4분의 1A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A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디귿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해가지고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산화환원이 넘어오면서 2015로 오면서 엄청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식만 예쁘게 잘 세울 수 있으면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 그런 문제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항상 산화환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산화수의 변화에 있어서 증가한 산화수는 감소되는 산화수랑 같다. 이거 감소한 산화수.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를 잃었다는 거, 산화가 됐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건 환원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망가니즈가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가져야 되고요. 1원자 이온에서는 이 위에 있는 전하 자체가 산화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변화를 보면 망가니즈가 하나당 5만큼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가하는 거 찾을게요. 황이 마이너스 2에서 원소죠? 0으로 2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제가 제일 위에 썼을 때 증가한 산화수는 감소한 산화수랑 같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5랑 2를 가지고 똑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 10 만들면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2, 개수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반응식이 나올 것 같아요. 밑에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MnO4 그다음에 OH2S 더하기 아직 안 구했으니까 CaH 플러스 한 개 2MnA 뿔 OS 더하기 DH2O. 그럼 1단계 끝이에요. 2단계가 뭐냐? 수소와 산소, 즉 산화수가 변화하지 않은 것들의 개수를 맞추는 거. 산소의 개수는 뭐로 맞춘다? H2O로 맞추고 수소의 개수는 H 플러스로 맞추면 된다. 5가 4, 2, 8이죠? 그러면 여기 H2O가 몇 개면 된다? 8개면 되고 H가 16개예요. 그럼 이미 여기 10개가 있으니까 여기 6개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다 구했어요. A가 2고 B가 5고요. 그다음에 C가 6이고요. D가 8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정답 기억번. H2S의 역할이 산화제다. H2S는 자기가 산화됐고 남을 환원시켰죠. 환원제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번에 MnO4 마이너스 1몰이 반응할 때 이동하는 전자가 5몰이니 물어봤어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전체 변화를 제가 몇으로 잡았죠? 10으로 잡았죠? 이게 뭐냐면 MnO4 2몰 반응할 때 이동하는 전자가 10몰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1몰 반응할 땐 그것의 절반인 5몰만큼 이동하겠지. 니은번이 정답이에요. 그다음 D급번에는 계산해라라는 거네. A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D니까 A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D. 이거 계산하면 7분의 14니까 2가 나와야 되죠. 정답이 지금 거긴 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8번 문제였어요. 뭐 특이한 보기는 없었습니다. 항상 산화환원 반응식이 나오면 개수 구하는 거, 개수를 구할 때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반응식이 나온다면 미정계수법을 쓰시면 되고요. 지금과 같은 식이 나오면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2개 남았죠. 19번 눈여겨볼 문항 중에 하나였던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입니다. 1가랑 2가를 섞을 때죠. 특히 1가에다가 2가를 넣을 때는 2가에다 1가를 첨가할 때랑은 조금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위에다 적어 볼게요. 2몰 농도짜리 BOH 10ml. 그럼 BOH면 OH를 한 개 내놓는 거니까 1가 염기죠. 얘를 여기에다가 농도를 모르네. X몰 농도짜리 H2A.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했대요. 얘는 몇 가산이죠? H 플러스를 2개 내놓을 수 있으니까 2가산이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자, 그럼 여기부터 갑시다. 혼합전 용액의 부피가 가번 수용액이건 나번이건 다번이건 다 BOH를 똑같은 만큼 썼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B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일단 혼합전에 똑같은 개수만큼 있었겠지.
걷다가 H2A를 V, 3V, 5V만큼 점점 더 많이 쓴 거죠. 요거 3배, 여기에 5배에 해당하는 혹은 3분의 5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가산을 더 넣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체 이온의 개수, 보통 이제 모든이란 말보다는 전체란 말 많이 쓰는데 4월 학평에서 모든이란 말을 선택을 한 것이죠. 전체 이온의 개수 N 토탈. 연습 많이 했죠. 그다음에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 이거 결국 뭐야? 혼합 용액의 전체 부피 분의 N 토탈 한 거. 그 값이 안 나왔고 5분의 9고 7분의 15였대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자, 제가 좀 이론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문제 풀이를 좀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오른쪽에 와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어요. 1가, 그 다음에 1가랑 2가. 2가에다가 1가 산이나 염기를 넣는 경우, 1가에다가 2가를 넣는 경우. 뭐 이거 3가지를 지금 뭐 해설하면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서 유형 정리편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19번에 해당하는 1가에다 2가를 넣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때는 그래프를 쬐까맣게 그려보면 N 토탈 그리고 넣어준 산 또는 염기의 부피가 되겠죠. 2가의 산 또는 염기의 부피가 될 겁니다. 중화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넣어주는 2가 산의 산이죠. 이가 산의 개수를 혼합 전 1가의 염기의 개수에서 들어가는 이가의 개수를 뺀 만큼 전체 N 토탈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중화점에 도달한 후에는 부피에 비례해서 내가 사용한 이가에 들어있는 총 이온의 개수에 비례하는 만큼 이온의 개수가 아주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여주면은 도대체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숫자를 하나 대입을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BOH라는 게 있어. 1가 염기라는 게 있는데 얘가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10ml에 6N개의 덩어리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가산인 H2A를 넣을 것입니다. H2A는 10ml에 제가 쓰는 거는 덩어리의 개수예요. 이온화 됐을 때가 아니고요.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럼 일단 중화점 도달 전이겠지. 왜냐면 OH-가 남을 거니까. 자, 이때 요거를 섞었을 때에 N 토탈 값이 몇이냐면 되게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혼합전에 B 플러스 OH 마이너스 합치면 12N이죠. 12N에서 내가 넣어준 이가의 덩어리만큼을 뺀 11N개가 N 토탈 값이에요. 증명해 볼게요. B의 플러스라고 하는 구경꾼 이온 6N개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그죠? 들어간 A의 E-는 N개 있을 것이고요. OH-는 중화 반응을 하고도 몇 개가 남을 거냐면 H가 2개죠. 2N개, 6N개에서 4N이 남을 거예요. 더해봐요. 6 더하기 1 더하기 4는 11N이죠. 11N. 그러면 감소했죠. 12N에서 11N으로 하나만큼 감소했어요. 얼만큼? 내가 넣어준 이가의 덩어리 개수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3가지 정도 더 해볼게요. 10ml 됐고 그다음 20ml를 사용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덩어리가 2N개 있겠죠? 아직도 중화점 전일 겁니다. 12N이라고 하는 전체에서 들어간 개수만큼 뺄 거니까 10N일 것이고요. 30ml 안에는 3N개겠죠? 그럼 어찌할 거야? 뭐 이거나 상관은 없겠지만 12N에서 3을 빼니까 9N개. 이게 중화점일 거예요. 왜냐면 OH-6개, H 플러스 6개 다 반응하거든요. 그럼 중화점을 넘어볼게요. 40ml에는 4N개. 그러면 이게 얼만큼이 증가하겠느냐? 답이 나와요. 왜냐면 더 넣어준 이가의 이온수만큼 늘어날 거거든요. 자, 계산을 하면 몇이 나올 거냐? 12N이 나올 겁니다. 몇이 증가할 거냐면 3N이 증가할 거야. 그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느냐? 한번 증명은 한번 해볼게요. B의 플러스 6N개일 거고 A의 E-마이너스 4N개일 거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2N개가 남겠죠. 그럼 6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12N이겠죠. 이유가 간단해요. 이미 OH-랑 반응은 끝났어요. 그럼 추가로 더 들어간 H2A의 이온화된 형태에 해당하는 이온의 개수만큼 그 이온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중화점까지는 감소하다가 중화점 이후에 증가한다. 뭐에 비례해서 넣어준 이가의 부피에 비례해서. 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로 가서 또 여기다 또 계산할 거니까 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돌아가가지고 보도록 하지요. 가번에서 전체 이온 N토탈이 7N이고요. 그죠? 나번에서 9N이고요. 다번에선 안 줬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중하점 전까지는 아까 어떻다고 했어? 이온수가 줄어들었지. 줄어들다 늘어난다 그랬지. 중하점 이후에. 그럼 7N이랑 9N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번, 가번은 중하점. 나번은 확실하게 어디 이후야? 중하점 이후라는 거지. 염기가 있었는데 산을 넣었어요. 중하점 이후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액성이 뭐라는 것입니까? 산성이라는 것이죠. 중하점 후에는 이온의 개수가 증가한대요. 뭐에 비례해서? 사용한 이가 산의 부피에 비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만큼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럼 3V만큼의 이가산을 썼을 때 9N이라면 다번에서 5V만큼 썼을 때도 여기도 중하점 이후니까 산성이겠죠. N 토탈 값이 뭐에 비례해요? 결국에 사용한 이가산에 비례하는 만큼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 N 토탈을 얘가 결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9N 3대 5는 여기가 9N 대 15N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빈 공간을 한번 채워봤어요. 요거를 했으면 이 전체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두 군데에서 요 값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숫자를 가지고 내가 어떤 V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써보도록 할게요. 밑에다 써볼까요? 그럼 여기 나번에 대해서 10 더하기 3V가 전체 부피입니다. 부피분의 모든 전체 이온의 개수가 9N개래요. 그럼 10 더하기 3V분의 9N이라고 쓸게요. 이거 대. 그 다음에 다번이요. 10 더하기 5V 전체 부피죠. 15N개. 이게 지금 각각의 몰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5분의 9대 7분의 여기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써요. 7분의 15래요. 이거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간단해지는데요. 이것도 9 지우고 9 지우고 여기도 15 지우고 15 지우고 그 남아있는 것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정리한 거를 써드릴게요. 5에 10 더하기 5V가 7에 10 더하기 3V가 나와요. 따라서 V는 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V값에 5를 집어넣어 보지요. 여기가 5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25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저 뭐 이용했냐면 요거 두 개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10 더하기 3V랑 10 더하기 5V분의 전체 N토탈 값 이용해가지고 V값을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구할 게 나번을 가지고 할게요. N값을 지금 문제에서 구해야지만 우리가 풀 수가 있어가지고 요 N값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을 위로 가야지. 나번에서 이 몰농도의 합은 5분의 9 M이니까 부피를 리터로 환산을 해서 써줘야 되겠죠. 전체 부피가 1000분의 10이랑 15니까 25 리터로 환산시킨 것이고요. 요거 분의 전체 개수가 9N이었죠. 9N 한 개 5분의 9 나오면 된대요. N을 구해보시면 0.005몰 밀리몰로 따지면 5밀리몰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고 그리고 나면 우리 문제는 V분의 X를 구하는 것이니까 요 H2A 이가산에 해당하는 몰농도까지를 구해내야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나번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나번은 혼합하고 나서 산성이에요.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 존재하고 있고 A에 E 마이너스 존재하고 있고 B에 플러스 이온의 종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H 플러스는 몇 개일 것이냐? 저 그냥 밀리리터로 할게요. 그냥 OH-랑 B 플러스는 2 곱하기 10 해서 20밀리몰씩 들어있겠죠. 일단 B의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20밀리몰이 그대로 들어있을 것이고 H 플러스는 이가야. 이가인 거 잊지 마세요. 2 곱하기 15 곱하기 X 그럼 30X죠. 30X에서 이렇게 쓰면 큰일 나. 왜냐면 나번에서는 요 30X에 해당하는 H 플러스랑 20개에 해당하는 OH가 반응을 했지. 그러고 얘가 과량으로 이만큼 남은 거지. 30X 마이너스 20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A의 E 마이너스는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 있는 거니까 15X가 있을 거예요. 자, 모든 이온이 개수가 지금 9N이라고 했고요. N값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다 더하면 몇이니? 없어지고 45X가 되죠. 그죠? 45X가 되고 45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9 곱하기 N값. 자, 지금 저는 근데 지금 밀리리터로 계속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0.05몰을 쓰지 않을 거고 여기로 바꿔놨던 5밀리몰을 쓸 거예요. 그 여기다 5 넣어봐. 45네. X는 1 나오면 되죠. 정답 나왔습니다. V분의 X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정답은 5분의 1 해가지고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19번이었어요.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가 염기에다가 2가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N토탈은 중화점까지 감소하다가 중화점 이후에 크게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나 다로 갈 때 여기 증가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나번이 중화점 이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V만큼의 이가산을 썼을 때가 산성이라면 당연히 그거보다 더 많은 이가산을 썼을 때도 산성이겠죠. 그래서 부피에 비례하는 개수만큼 N토탈 값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숫자가 확실히 나와 있는 것으로 식을 세워가지고 미지수를 하나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식을 써가지고 V값을 얻어낸 것이 2단계. 3단계는 나번 과정에 대해서 식을 2번 정리해 준 것 뿐이에요. 요 실제 N토탈에서의 N값이 몇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부피분의 전체 이온의 개수 한 몰농도가 5분의 9이다. 그래서 N값을 구해냈고요. 몰을 써도 되지만 제가 굳이 밀리몰을 쓴 이유는 나중에 계산할 때 이게 0.00 몇이 나오게 되면 이걸 다 리터로 환산해가지고 써야 돼서 좀 실수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온의 종류와 개수를 계산을 할 때 밀리리터로 주어져 있는 부피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것과 통일하기 위해서 N값의 밀리몰에 해당하는 5를 넣어가지고 지금 정답을 구해낸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이고요. 20번에서는 그래프의 개형이 그래도 내가 딱 완결점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게끔 나와가지고 좀 문제 푸는 방향을 잡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20번 읽어볼게요. 기체 A와 B로부터 C랑 D가 생성되는 반응식을 나타내었다. A에 3W가 있대요. A가 이미 있었어. 이거는 기체 첨가 유형인 거죠. 얘만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B를 넣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났겠지 뭘. 기억은 C랑 D 중에 하나이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C냐 D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B랑 D는 반응 개수이며 자연수래요. 보통 우리 계산할 때도 자연수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명시를 해줬다는 것은 뭔가 하나의 가정을 해서 풀었을 때 자연수가 아닌 어떤 값이 나오나 보다 라는 힌트를 얻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물질의 몰수분의 생성물에 해당하는 C 또는 D의 양이에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한대요. 여기가 뭐야? 완결이지. 이렇게 개형이 바뀌는 부분. 반응물질이 끝나고 생성물질만 있는데 이미 맥시멈만큼 만들어졌고 넣어주는 B가 더 과량으로 존재할 것이니 분모는 커지는데 분자는 이미 맥시멈 값을 찍었으니까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완결점은 누구만 존재하는 부분? only 생성물만 존재하는 부분. 자, 그런 걸 하나 알 수 있고 지금 찍혀있는 부분이 세 군데거든요. 완결에서의 Y축, 4W만큼의 B를 썼을 때의 Y축, 24W만큼의 B를 썼을 때의 Y축. 그럼 세 개 가지고 식 정리해서 다 얻어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게 기억이 C인지 D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기억이 C라면 이미 뭐 if를 썼으니까 기억이 C면 가능하겠는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B가 C 더하기 DD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C로 두고 생성되는 C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거든요. 근데 1인데 요걸 반응을 해서 생성된 C의 값이 K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완결점이니까 A랑 B는 뭐 없을 거고 C랑 D만 있을 건데 C가 K몰만큼 생성이 됐겠죠. C가 K 생기면 D는요? DK 생기겠죠? K 더하기 DK분의 C에 해당하는 K가 3분의 2래요. 요거 계산하면 D 값이 몇이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아까 뭐랬니? B랑 D는 개수인데 자연수래. 그러면 뭐가 아니야? 기억은 C가 아닌 거야. 기억은 명확하게 D예요. 그러면 여기가 DK가 될 거고 DK가 3분의 2가 되는 것이니까 K 값은 D가 아니라 D 값은 이렇게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수 하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하나는 됐고, 여기 이제 5분의 2에 해당하는 거 찍혀 있는 것만 2개만 하면 되겠다. 여기부터 갈게요. b를 4w만큼 썼을 때 여기는 완결전이죠. 또 명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완결전이에요. A 더하기 BB 그다음에 C 더하기 ED 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일어납니다. 완결이 안 됐다는 거는 아직 일정량이 있었던 A가 0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0이야? 넣어주고 있는 B가 0이라는 거죠. 이때 생성된 C가 있을 거고 D가 있을 건데 그 값이 몇인지를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냥 해설대로 할게요. N몰만큼 생성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N은 없었겠지. 그럼 N몰이야. 1대2니까 얘가 2N몰만큼 생겼겠죠. 얘가 2N만큼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뭘 봐야 되냐? 1대1이니까 얘가 N만큼 반응했을 것이고 1대2니까 BN만큼 반응했지. 되죠? 그럼 여기 잘 봐요. 처음에 얼마 했었길래 BN 반응에서 빵 됐냐? BN몰이 있었으니까 0 됐겠지. 이 BN이 뭔데? B4Wg은 BN몰에 해당하는 값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B가 나오면 얘가 몇 몰인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요. 여기를 구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여기는 어찌하냐면 이 Y축을 이용하시면 돼요. 전체 분의 D가 5분의 1에 그럼 뭐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2가 5분의 1겠니? 여기 몇 들어가야 돼? 여기 2 들어가야 돼. 2 더하기 1 더하기 2, 5분의 여기 2. 그럼 이게 몇이 돼야 됩니까? 3n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 또 나왔어요. 뭐냐면 요 A3W에 해당하는 것은 3n몰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B가 24W만큼 들어갔을 때에 대한 계산을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자, 그 계산을 오른쪽으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24W만큼 썼습니다. 여기는 완결 후예요. 이거 써보면은 A 더하기 BB가 C 더하기 ED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쭉 그어보고 아까 여기 3n이라는 거 제가 썼었죠? 3n 완결 후는 여기가 빵입니다. 완결 전은 B가 빵이고 여기는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얘가 3n만큼 다 반응했구만. 그 다음에 얘는 3bn만큼 반응했고 3n 6n이 생겼구만. 여기 3n 6n입니다. 역시나 전체분의 얘가 5분의 2임을 이용을 하면 여기가 몇이 돼야 되냐면 여기가 6n이 돼야 돼요. 6 더하기 3 더하기 6 해가지고 15분의 6이니까 5분의 2가 돼야 되는 것이므로 자, 그러면 여기가 그럼 일단 몇이 들어가야 되냐면 B4Wg이 BN이죠. 그럼 24Wg은 6BN이었겠죠. 그럼 결국 여기가 3BN과 같으면 돼요. B 나왔다. B는 2다. B에다 이제 2를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갈게요. 문제가 뭐였냐면 B 개수 곱하기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 B2라는 거 구했죠? A랑 B의 분자량이 몇인지 어떻게 알아요? A는 3N몰에 해당하는 게 3W고 B는 4W에 해당하는 게 2N몰이래. 그럼 둘 다 N몰에 해당하는 값으로 바꿔보면 얘는 1이고 얘는 2가 되겠죠. 정답은 4가 됩니다. 몇 번에 있나? 정답이 5번에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이었어요. 한번 설명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완결점 찾았고요. 완결점 찾고 나면 언제나 똑같아요. 완결 전, 완결점, 완결 후의 상황 세 가지를 가지고 조합해서 우리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구해내면 되더라. 이게 오늘 마지막 개수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4월 학력평가였고요. 두 번째 실전 연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험 볼 때 아마 너무 긴장해서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다 이렇게 100% 발휘하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쉽기는 하지만 그 아쉬움을 오히려 나한테 좀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삼고 다음에 다가올 6월 모평에서 내 실력을 완전히 완벽하게 발휘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해설로 오답 노트 잘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